네, 안녕하세요. 아티전 방송 토크 아티전 학원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샌드버드라는 국내 소프트웨어 어떤 그 인앱 채팅 그 사스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B2B로는 글로벌하게 지금 1조 가치의 유니콘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 사스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쪽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또 얘기를 나누겠고요. 또 거기에 또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팔로아토 네트워크스의 전문가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제 왼쪽에 바로요. 샌드버드의 오석윤 클라우드 기술 보안 엔지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팔로아토 네트워크스의 김승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두 분은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작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음. 네, 그때 이제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제공해드리는 상황이 됐었고요. 네. 네, 그 이후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잘 사용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B2B 쪽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솔루션을 검토하면서 적용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뭐 길게 걸리고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는데 굉장히 금방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네. 한 거네요. 네.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에비던트 IO라는 그 보안 솔루션을 쓰고 있었어요. CSPM의 솔루션인데 그거를 이제 팔로알토에서 인수를 하셨죠. 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따라서 아이씨. 같이 진행을 하게 된 네네네. 케이스예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각자 먼저 오메이저님은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네.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좀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쉐어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이제 한 이제 6년 정도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사님과 같이 좀 저희 시청자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은요? 저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의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구성해야 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샌드버드의 오석윤 매니저님하고 먼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댓글 써주세요. 자, 매니저님 먼저요. 네. 그 샌드버드 뭐 티셔츠 입고 왔는데 저는 사실 샌드버드예요. 모래인 줄 알았어. 모래. 샌드버드. 네, 네, 샌드 보네다에 샌드에다 버드 새인데 네. 회사님들 독특하거든요. 맞습니다. 새를 보낸다? 무슨 뜻이에요, 샌드버드가?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두 개를 분리해서 읽으시면 이제 새를 보낸다가 되는데요. 그래요. 이게 메시지가 날아가는 화면을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그치, 옛날 트위터 같은 거 약간 새 모양이었던. 예, 그렇죠. 뭐 아주 올드하게 이야기하면 뭐 전소구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이밍이 됐고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이제 디지털 커넥트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뭐 메시징 챗부터 시작해서 뭐 비디오 콜, 그 다음에 뭐 일종의 헬프데스크 같은 데스크 매니지먼트 그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고객이 자체적으로 메신저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팅 앱 같은데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기업이고 전 세계 8개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자, 그렇다면요. 모든 회사들이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자체 내부에서 쓰건 외부 서비스를 하건 어쨌든 메시지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자체 SI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샌드버드를 이용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편리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정말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API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UX라던가 뒤에 있다는 이제 백엔드까지 그런 것까지 이제 모두 다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개발이나 프로그래밍들을 잘 모르는 분들도 하루 정도면은 충분히 개발을 해서 이렇게 런치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스 서비스입니까? 온프레스도 있는 건가요? 솔루션이 어떻게 사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한 서비스 중에서 네. 샌드버드에 이런 SaaS 서비스를 해가지고 메시징 네. 서비스를 해주는 네.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 중에서 몇 개를 얘기해 주신다면. 국내에는 이제 뭐 글로벌한 것도 좋습니다. 꼭 네. 국내 필요고 글로벌한 거. 딜리버리 히어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힌지 같은 그런 데이팅 앱 회사들도 있고요. 야후 재팬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게 그 샌드버드가 창업한 지는 보니까 2013년에 창업한 거 맞죠? 네, 2013년 네, 맞습니다.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네. 도대체 어떻게 그 유니콘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글로벌하게. 네.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런 특히 한국 기업이 네, 한국 네. 기업은 특히 한국 기업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한국 네. 기업이 그렇게 10년도 안 됐는데 네. 글로벌하게 그렇게 유니콘을 인정받는 이유가 뭐가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도대체? 네. 아마 또 저희가 뭔가 엔터프라이즈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그런 것들을 SaaS 형태로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그럼 듭니다. 그렇게 SaaS 형태로 그게 유사하게 샌드버드 찾는 데가 없나요? 샌드버드 유니크한 겁니까 지금?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니크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샌드버드가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그렇게 나름대로 계속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쉽다. 네. 쉽다? 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많이들 고객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네.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제 특히 이런 온라인 서비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이걸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네. 오늘 알았으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할 수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GDPR이라던가 SOC 2, HIPAA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더 뛰어난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유니콘 기업이 벤처 하면 되게 네. 겉은 룩스 베리 굿이지만 네, 실제 재무 상태를 보면요. 네, 적자가 몇천 원, 몇백원에서 되게 많거든요. 많죠. 샌드버드는 실제 그러면 매년 네,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이익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투자자한테 또 좋게 보이는 면도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게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테크 방송이 아니니까 토크 IT니까 네. 슬슬 이제 IT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자, 그 샌드버드의 전체 직원들은 좀 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명에서 300명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럼 한국하고 네. 미국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나요? 네. 어떻게 역할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희 헤드쿼터 오피스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그 산마테이오 쪽에 있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조직은 이제 한국 오피스, 그러니까 에이펙 오피스가 서울에 네. 있는 거죠. 여기에 대부분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일즈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또 개발자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글로벌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8개 대도시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IT 인프라는 서비스 인프라 네. 쌌으면 IT 인프라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샌드버드는 AWS 위에 모든 인프라들이 프로비저닝 되어 있고요. 그리고 GCP와 애저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 인력도 있고 운영 인력도 있을 텐데요. 네. 개발과 운영은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하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네. 처음부터 태생이 클라우드였습니까? 그럼 샌드버드는요? 태생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국을 포커싱했던 그런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개발이 되다 보니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게 이제 AWS라던가 그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오늘 매니저님은 샌드버드에서 보안 운영 쪽을 맡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발 쪽은 아니신 거죠, 샌드버드에. 그죠? 네.
그래도 뭐 같은 동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샌드보드의 저 개발 체계랄까 개발 그 형태 조직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저희는 일단 뭐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좀 진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데브옵스 체계를 이제 주로 이해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네. 근데 네. 데브옵스 진부할 수도 있는데요. 네. 요즘 또 제가 토크IT 하면 또 나온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데브옵스 중간에 네. 보안이 들어가거든요. 데브세옵스. 네. 그 정말 개발할 때도 네. 보안 생각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쵸. 이게 샌드버드 같이 이렇게 고속으로 생성하는 회사를 저는 이제 두 군데를 거쳐봤는데요. 보통은 이제 보안을 생각하면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고 또 이제 뭔가를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들의 그렇죠. 피드백을 네. 받으면 이게 얼마나 빨리 반응되고 고객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또 가야 되는 방향이 또 정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때문에 이제 보안이 좀 늦춰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경험해왔던 바에 의하면 보안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개발자들도요. 네. 개발자들 스스로가 개인이 뭔가 개발을 할 때 보안을 신경 쓰면서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뭔가 모니터링해주고 네.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겁니까? 시스템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갖추다 보니까 이제 팔로알토와 저희가 조인하게 된 거고요. 네네. 네. 개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모티브는 그래요. 개발자분들이 그 보안까지 다 신경 쓰면서 개발하려면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져요. 네네. 이게 스타트업 같이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는 이제 로켓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려야 되는데 보안이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실 수 있게 그냥 고속도로 달리실 수 있게 두고 다만 이게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항상 그런 것이 받쳐주는군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날 수 있게 일종의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보안이. 우리가 요새 차를 몰면 네, 좀 네. 차를 몰면 차선을 약간 좀 벗어나려면 얘가 막 워닝사인 주잖아요. 차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거네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그러면 샌드버드 내에서는 개발자들하고 네. 뭐 매니저 같은 보안 그룹이랑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요. 그렇게. 저는 사이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네, 개발자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운영 쪽은 이제 이런 인프라 운영 쪽은 아마 클라우드 운영하는 건데요. 네. 운영 쪽은 어떤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일단 보안 엔지니어링 조직이 따로 보안팀으로 저희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인프라로 운영하시는 그 조직 안에 같이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데브세옵스 체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랑 그다음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다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잖아요. 샌드버드는 회사 자체가 그렇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한 건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클라우드는 정말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클라우드는 정말 이것이 클라우드 본질인 것 같다. 본인이 느끼는 걸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클라우드의 본질을.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점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탄력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그 회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보안 같은 거를 이제 감사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자산 단위로 받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이 가변적이고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예전에 그 오프프레임 환경이랑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서비스 하나 만들려면은 그 나라의 비행기를 타고 가서 IDC 센터를 만들던가 아니면 있는 IDC 센터와 협업을 하고 뭔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버튼 몇 번만으로 서버를 유럽에 올릴 수도 있고요. 미국에 올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런 게 탄력적인 환경이 클라우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클라우드 국내 이제 많은 기업도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메이저링 봤을 때 클라우드라는 것이 요즘 와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 클라우드에 느끼기에 클라우드가 제가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방향성이요? 네, 클라우드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인프라에서 코드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는 자동화를 하다가 못해서 이제 인프라를 이렇게 손으로 셋업하는 게 아니라 IAC라 그래서 인프라에서 코드라고 그러죠. 뭐 테라폼이라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코드 단위로 또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IAC나 아니면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쿠버네티क्스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뭔가 덩어리가 컸으면 점점 잘게 쪼개지면서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화가 또 필연적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쪼개지면 쪼개지는 만큼 봐야 되는 자산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보안 운영자건 아니면 IT 인프라 운영자건 간에 이제는 어떤 스킬셋이랄까? 네. 어떤 자세 그런 것이 더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스크립트 랭귀지 정도의 개발 능력은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손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립트 랭귀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능력은 정말 필수인 것 같고요. 뭔가 기계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이 클라우드에서는 그 API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PI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보안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요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뭐 다 관점이니까. 네. 그죠? 다들 클라우드 보안을 보는 관점들이 있는 거니까. 네. 오메이저님이 보는 클라우드 보안의 관점은 어떤 겁니까? 네, 본인이 보는 클라우드 보안은. 제가 보는 건 아마 이사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 첫인상이 그래요. 지금도 사실 저도 뭐 하고는 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은 이 IAM이라 그러죠. 그 IAM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인증 관련된? 네, 맞습니다. 모든 리소스들은 이 IAM에 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mutable resource라고 그러죠. immutable resource라고 그래서 shared nothing이라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뭔가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아키텍처가 되어 immutable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가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새로 그냥 싹 프로비저닝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쉽게 생성할 수 있으니까 네, 컨테이너처럼. 네, 쿠버네틱스에서 사실 그렇죠. 어플라이를 딱 치면 순식간에 리소스가 올라가니까. 가상 머신도 마찬가지고 네. 뭐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야 뭐 그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이뮤터블의 컨셉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섬웨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는 해야 데이터는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악성 코드가 심겼다. 그럼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기반의 경계 보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뭐 방화벽 두고 뭐 IPS, IDS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두고 타고 들어오는 그런 그렇죠. 식이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네트워크 기반뿐만이 아니라 이 리소스 베이스로 해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IAM이라는 게 쓰이고요. 그래서 이 IAM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인 영역을 봤을 때는 이제 외부, 그러니까 서비스 박스를 제외한 앞뒤로 이 네트워크 경계 보안 정도가 들어가고 그 내부에는 이제 미시적인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은 아까 IAM 같은 해가지고 네, 넌 누구냐 진짜.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죠? 네, 넌 누구? 사람이건 아니면 기계건 네. 뭐 소스건 와대뭐 무엇이든 간에.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미시적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상태 기반으로
IAM을 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미시적인 영역이나 거시적인 영역이나 네트워크 기반의 이 경계나 아니면은 이제 상태 기반의 경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다고 인원을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이 셋업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자동화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손대야 될 게 많이 네.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좀 고민했던 제가 포인트. 아까 미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 서비스부터 뭐 다양한 좀 컨텐츠 이런 거 새롭게 나왔다 없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네. 신속하게 아까 이미터뷰라는 개념 네. 하듯이 뭔가 신속하게 뭔가 원복이랄까? 네. 뭔가 그것이 회복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점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시큐리티라는 거는 이제 프리벤트, 그러니까 방어하는 기점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생태계에서는 그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쪼개져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완하려다 보면은 너무 많은 영역을 해야 되는 거죠. 라이센스도 거기 들어가는 것들 비용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보완은 그거예요. 제가 레질리언스라 그래서 시큐리티가 아니라 레질리언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클라우드의 장점은 탄력성이에요.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건데 이 탄력적인 거에 이뮤터블 리소스가 겹쳐지면은 사고가 났을 때 뭔가를 그거를 수술하고 회복하지 않아도 그냥 새롭게 프로비저닝 하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미시적인 영역에는 이 레질리언스라는 게 더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니까 저번에 뭐 랜섬웨어 얘기할 때도 랜섬웨어를 잘 막으면 좋겠지만 네. 막 뚫려버리면 일단은 데이터를 잘 복구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레질리언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전체 한국하고 뭐 미국하고 이렇게 서로 아레나를 나눠서 조직도 분산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샌드보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은 어떤 쪽입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 서비스들의 좀 더 뭐 스택이 더 강화되고 뭐 기능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잘 진행을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더 보안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항상 고민은 그거예요.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가시성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가시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개발자분들을 터치하지 않고 쉽게 잘 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자의 어떤 에질리티는 보장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가시성은 계속 담보하고 네. 회복력도 뭔가 필요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아까 뭐 우리가 두 번 세션에 자세히 듣겠지만 네. 프리즈마 클라우드, 팔로알토 프리즈마 클라우드가 네. 거기에 구체적으로 딱 한다 어떤 점이 거기에 제일 도움을 준 겁니까?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이 이 클라우드는 IAM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IAM이라는 걸 끝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IAM부터 시작해서 이 상태 기반의 이 리소스들이 변하는데 그 영역까지 보안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IAM부터. 그러니까 경계에서만 네. 체크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내부의 미시적인 세계까지. 네, 다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이제 가시성 확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어딘가가 뚫려서 뭐 막 비트코인 마이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이벤트를 눌렸을 때 이제 어떤 IAM을 타고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인베스티게이션 탭에서 하나 단계별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은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AWS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트레일 로고 뒤지고 서버 들어가서 시스 로고 뒤지고 그리고 이 사용자 누가 프리비저닝 했는지 뒤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의 툴에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김승희 기자가 계속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네요. 자, 그러면
옆에서 이제 김 이사님께서 팔라드 김성희 이사가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그 이제 프리즈마 클라우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이사님 좀 부탁할까요? 네. 네. 잠깐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발표를. 자. 네, 프리즈마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 상태 모니터링, 가시성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조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깊이 있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런 거를 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태 모니터 안 하면 어때? 뭐 그게 큰 대수야? 뭐, 네. 뭐 그런 것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그 장표 자체가 조금 최근에 직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이제 기술 스택들 아시다시피 이제 VM 기반, 컨테이너, 서버리스, 파스, 애플리케이션들, 컴포넌트들 이게 다 전부 다 보안에 자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스케일인 되고 스케일 아웃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직면한 과제가 될 거고요. 굉장히 뭐 퍼펙트 시스템처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되고요. 또 개발 쪽은 어떻습니까? 대부 쪽은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발 툴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데브옵스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시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인티그레이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딜리버리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팬데믹 이후의 환경에서 더더욱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보안 자체가 지금 경계선 자체가 모호해지고 클라우드 상에서는 거의 360도 보안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보안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제어 코드 기반으로 다 자동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TS 컴퍼니 티켓팅을 할 경우에 다 네. 컨테이너제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BTS도?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양의 VM을 만들게 될 거고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코드 안에 우리가 잘못된 설정이 들어갔을 경우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100개를 프로비저닝 했을 경우 100개의 잘못된 구성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개발자들이 이제 뭐 구성을 하게 될 거고 디플로이 하는 이제 데브옵스 쪽에 디플로이 하게 될 텐데 보안 입장에서는 거의 뭐 1000개, 10,000개 이상의 알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보안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제 문제점 수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재난이네 재난. 네, 결국에는 이제 원점 회귀를 해서 코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이게 지금 클라우드 보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클라우드 위협에 대한 동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오석윤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IAM, 우리가 토큰 정보 하나 가지고 접속하는 이 환경 자체가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로 보일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우리가 가지는 룰을 가지고 접속하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솔리티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저희 리서치에서 얘기한 부분처럼 90일 이상 키를 그대로 두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져서 키가 탈취가 되고 해커에 의해서 그 해커가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VM을 기하급수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트코인 마이닝에 활용한 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 클라우드 비용 엄청나게 나왔겠네요. 네, 그 다음 달이 돼서 이제 영원 폭탄을 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프로비저닝 하는 사항들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 설정에 대한 부분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가 OS가 만들어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리눅스, 윈도우 같은 경우 윈도우 11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뭐 다양한 취약성들을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커널에 대한 취약성들 계속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최근에 도커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외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안전하지 않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도커 허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실행시키는 부분들, 굉장히 취약성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이 예를 가지고 다음 장표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 경계선 보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설정의 문제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뚫린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들,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 있죠. 다행히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GDPR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좀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기업들이 타겟이 좀 되고 있고 GDPR에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상세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뭐 암호화되지 않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POC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어세스먼트 테스트를 해보면은 RDS 암호화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많은가 보죠? 암호화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작금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클라우드 환경하고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초에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 침해 그 위협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사상 처음으로 윈도우 컨테이너를 공격하는 머레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최초로 이제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보안 위협팀에서 이제 발견한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게 파드를 만들고 컨테이너이제이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도커 허브에 올라가 있는 이제 관련된 이미지를 누군가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안에 사일러스케이프라고 하는 머레어가 발견이 됐고요. 컨테이너 안에, 이미지 안에.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용하기를 바랬던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받길 원한 거네요. 네. 일단은 발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머레어가 컨테이너를 탈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일러스케이프, 이스케이프 한다는 얘기죠. 이스케이프 한다는 얘기고, 이스케이프 해가지고 위에 있는 마스터라든지 다른 쪽에 노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체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파드의 파이프라인을 만든 다음에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파드를 파괴하는 그런 형태의 악성 파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머레어가 우리 옛날에 그리스 신화의 그 트로이 목마처럼 네? 컨테이너를 트로이 목마처럼 그 안에 숨었다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그걸 한 거네요. 배포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침해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들이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유니포리2라고 하는 리서치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사일러스케이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시사점이 뭐냐면 앞으로 컨테이너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도 쿠버네틱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어떤 인증된 이미지만 다운받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네요. 공인된 것만. 그리고 이제 쿠버네틱스에 대한 접근 제어. 누군가가 파드를 실행시킨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오딧을 해야 될 거고요. 관리자 이외의 사용자가 실행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을 시킨다. 아까 오메지 말한 미시적 환경에서의 모니터링이네요.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네요. 아니면 아예 컨테이너를 셧다운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앞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책임 공유 모델이 어떤 부분이냐? CSP와 고객이 이제 분할을 해서 누군가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 공유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고객이 해야 될 부분들, CSP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밑에 보시는 노란색 부분들은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CSP, AWS나 아니면 애저나 GCP 쪽에서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위쪽에 보시는 까만색 부분들은 결국에는 고객이 다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될 거고요.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각각 인증에 대한 부분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운영하는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CSP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시성 있게 운영하고 확인하고 상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CSP 네이티브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앞에 IAM 말씀하셨기 때문에 IAM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화이트 페이퍼,
그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아, 이게 네. 엄청 쉽다면 네. 샌드보드에서 팔로알토 걸 안 쓰겠죠. 그렇잖아요. 이미 AWS 잘 쓰고 있는데 네. 이거 쉬우면 이걸로 다 하죠. 우선은 이제 이런 절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IAM 컨피그레이션을 바꾼 부분들은 컴플라이언트 측면에서 체크하고 상시로 확인하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람다 함수도 사용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컴포넌트와 연계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툴킷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안은 보안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처럼 굉장히 다양한 툴킷을 가지고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 요거는 이제 팔로알토의 네, 프리즈마 프리즈마 그 SaaS 서비스를 받았을 때 네, 이걸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특별하게 뭐 그냥 온보딩 한번 네네. 하시고요. 네. 네, 자, 30분에 지금 온보딩을 하셨는데, 네. 자, 우리 회사가 네. 지금 멀티클라우드 쓰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있어요. 네네. 온프리미스 하이브리드 구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그래 개발자 생산도 높이면서 그 보안의 가시성도 높이는 프리즈마 클라우드라고 써야겠다. 네. 했을 서비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쉽게 우선, 설명해 주세요. 우선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네. 클라우드 몇몇,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퍼블릭도 네. 사용하실 텐데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한 클라우드의 속성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음. 어떻게 지금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요.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부분들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가시성의 측면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 준수 그리고 각각에 대한 어떤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스트럭처 코드 스캐닝에 대한 부분들 뭐 프로비저닝에 대한 부분들 사용자의 각각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 IAM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이런 상시적인 부분들은 저희는 CSPM에 대한 온보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AWS 계정 자체를 저희 쪽에 등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프리즈마 클라우드도 SaaS 서비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시키면 된다. 네, 맞습니다. 내 멀티클라우드 있는 것들을 네, 맞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은 그럼 얘가 바로 쫙 데이터를 확인되십니다. 네. 쫙 갖고 나보죠. 네, 45분 뭐 이후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정책을 가지고 네. 결합을 시켜서 정책을 반영이 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그 내부라든지 네네. 또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 그 내부의 미상거를 보려면 네네. 뭔가 여기에 뭔가 에이전트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의 에이전트를 배포하게 되고요. 뭐 네임스페이스 형태로 설정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몬사이트 형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에 프로비저닝하고 한 번에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일단 뿌릴 수 있는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쿠버네티스에다 올려가지고 배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의 설정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CWP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쿠버네티스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냐 했을 경우에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은 회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 영역이 있고 옵셔널한 영역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서 이제 코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게 맹점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사이로스케이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컨테이너 자체는 소켓 통신을 하고 있고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누군가 무슨 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그런 런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갈 수 있냐는 부분인 거죠. 내부에 악성 코드가 있었을 경우 스캐닝 해야 되는 부분들 결국에는 CWP 프리즈마 클라우드 컴퓨터 에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같은 솔루션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EC2에 AMI 이미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게 패치가 잘 됐는지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일이 다 뭐 패치 매니저먼트, 시스템 매니저먼트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스캐닝을 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성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테이너 말씀드렸잖아요. 또 서버리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컨테이너 서버리스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CI/CD 파이프라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각각 개발자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했을 경우에 빌드하고 디플로이하고 실행시키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CI 툴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드에 대한 취약성, 그리고 이미지에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위반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인터넷 시큐리티, CIS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리스트, 잘 아시다시피 리스트 같은 경우에 리스트에 800에 190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배포가 됐을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런타임으로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실행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위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아웃바운드로 통신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스케일인 되고 스케일 아웃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안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런타임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는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울러서 통합 보안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베스트 인 클래스만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라이프와 사이클 수명 주기에 대해서 시프트 앤 리프트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6개의 솔루션을 해마다 인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저런 건 언제 다 개발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리인벤트, AWS 리인벤트 나가는 굉장히 좋은 루키 솔루션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인수합병을 했고요. 유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제가 2018년 이전에는 클라우드 쪽의 고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2,000여 곳 이상의 커스터머들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포춘 100대 기업에서 74% 정도로 저희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투자자들도 네. 그 회사를 볼 때 얼마나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센스를 많이 판매하는지 서비스 많은 거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 가치도 맞습니다. 높아지고 네, 그렇습니다. 보안업체도 앞으로 얼마나 이 회사가 클라우드 보안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네. 그 보안회사의 가치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알토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네, 알겠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브리치 크로운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의 어떤 차이점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4가지 필러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샌드버드에서 구성하셨던 부분들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입니다. 상태, 그리고 IAM,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이제이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넥스트 아젠다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얘기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이제이션 기반에서 환경에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기존의 IP 통신이 아니라 실제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들, 네, 네. API 간의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그렇죠. 있어요. 마이크로 서비스가 더 확산될 네, 거니까. 굉장히 양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 심레스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에 대한 보안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새로운 모드를 만들었고요. CIEM은 IAM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IAM 가지고 뭔가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됐을 경우,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가 감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즉각적으로 리질리언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다 그 어떤 모니터링이나 그런 걸 하는 거네요. 네.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요. 시프트 앤 리프트 보안,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테라폼이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스캐닝할 수 있는 부분들, 제일 마지막에 인수한 회사가 바로 브리치 크로우 회사입니다. 브리치 크로우는 개발자 기반의 회사입니다. 데브 센츄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개발 코드,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하고 있다가 해당되는 서비스에다가 그 OIDC나 인증을 가지고 직접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개발하고 있는 코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인프라스트럭처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스캐닝해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빌드하고 배포하고 런하는 단계에 있어서 CI/CD 파이프라인과 타이트하게 이렇게 커넥션해서 각 단계별로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IaaS에 대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에 대해서 경계선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스캔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앞에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데이터 보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S3 스토리지 안에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유출한다.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막 잔뜩 들어가 있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 오브젝트 드라이브 안에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분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악성 파일이 들어있을 경우도 스캐닝을 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컨테이너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핵심이 될 수 있는 컨테이너 행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에 나왔던 그런 사이로스케이프 같은 그런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터와 같은 네네. 서비스와 킬체인에 대한 접목을 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호스트 보안, 그리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오른쪽에 보시는 IAM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IAM이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네. 일단은 빌드에 대한 부분 이미 말씀드렸고요. 예.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또 백그라운드엔 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도 같이 접목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미 머신러닝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그렇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은 네네. 네, UBA 관점에서 다 체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이제 박형철님, 클라우드 보안 정책 관리, IAM, 네트워크 보안 등 구축 운영 관점에서 지금까지 어플라이언스 보안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플라이언스 보안 솔루션들, 어플라이언스 관련된 솔루션이라고 하시면은 기존의 그냥 레가시 IAM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이 솔루션 자체는 저희가 IAM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IAM 솔루션은 기존에 있는 AWS나 Azure나 GCP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저희 플랫폼은 특별하게 구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자체 그냥 적용만 하시면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사실은 클라우드에 대한 IAM과 기존에 레가시에 사용하고 있는 IAM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클라우드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설문조사가 없으니까 이제 설문 응해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도전방송 만드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진님, 프라이즈마 클라우드에서 관리 대상을 추가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관리자 계정만 추가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처리되는지요? 관리자 계정 추가하시면요, 저희가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 실제 리드 온리에 되어 있는 권한을 가져오게 되고요. 일단은 한 45분 이후에 등록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정책을 적용하고 관련된 알람을 만드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고, 혹시 원하시는 커스텀한 정책이 있으시면은 정책을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네네.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만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김종환님께서 IAC로 배포되는 VM에 대해 프리즈마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코드, 그러니까 지금 테라폼을 예를 들게요. 테라폼 같은 경우는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VM 만드는 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자체에서 저희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VM을 만들었을 때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설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그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고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고 저희가 공고를 해드리는 형태로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아까 김명희께서 컨테이너 경우 이미지 파일인데 멀웨어가 침입되었다면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환경에 이미 감염됐다는 것인지요? 감염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격리된 상황에서 사실은 아니면 악의적으로 누가 올린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염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민수님, 안전하지 않은 IAM 자격 증명과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IAM 자격증명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최소 권한의 원칙을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용자마다 자기가 맞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자격증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MFA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이도나 생체 인증을 사용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기정님은 요새 개발자 문과가 엄청 높아졌는데 샌드보드도 그런지 네. 네, 샌드보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국과 미국 개발자 문화는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좀 아무래도 뭐 이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미국에서는 좀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면은 뭔가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마찰이 있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뭐 속도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성원님은 샌드버드가 ISO 27001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ISO 27001은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이행, 유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요건을 명시하는 국제 표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샌드버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측면도 직접 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 하드웨어는 일임하고 있는지요? 이게 저희 아까 이사님께서도 그 클라우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Shared Responsibility라 그래서 공유 책임 모델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CSP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아마존도 똑같이 ISO 27001이라던가 뭐 FedRAMP라던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CSP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그 윗단에 올라가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또 이분께서 그 클라우드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 조직의 데이터가 다른 조직의 데이터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데 샌드버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뭐 A라는 조직이 취급하는 데이터가 다를 거고 B라는 조직이 취급하는 데이터가 다 다를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S3 버킷에 뭐 어떤 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 조직들이 쉐어링 하느냐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행히 좋은 거는 AWS에서 이 IAM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IAM을 이제 계정 간 연동을 해서 그걸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제가 옥타 세션 세미나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광재님은 클라우드 보안 적용하면서 겪었던 혹시 뭐 시행착오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다면? 클라우드 보안 시행착오 가장 큰 시행착오는 이제 비용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 이 보안 기능 좋은 것 같다 싶어서 이네이블 버튼 탁 눌렀더니 다음날 슬랙에 막 메시지가 뜨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비용 이만큼 나왔습니다. 뭐 그래프 이렇게 막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러면 진다 빼는 거죠. 그래서 AWS 네이티브하게 정말 좋은 보안 기능도 많이 있고요. 서드 파티들도 바로바로 마켓에서 구매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프라가 규모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지를 항상 계산을 하셔서 뭐 CFO가 있다면은 CFO나 아무튼 그 빌링을 담당하는 팀이 미리 노티를 주시고 컨펌을 받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경환님은 B2B 대상 개발이 쉬운 API를 통해서 챗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샌드버드가 API 호출을 위한 키 보안, 키 관리 등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것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 같아요. 아무래도 보니까요. 저희 키 보안, 키 관리는 당연히 뭐 AWS에 있는 키 관리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할 거고요. 그 안에 저희가 뭐 또 여러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아까 정수님께서 아까 스크립트 랭귀지 이제 운영자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 추천하시는지?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는 파이썬이고요. 파이썬. 근데 저는 파이썬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노드.js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클라우디 마우스란 분께서 엔지니어가 말 잘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매니저님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아마 제 친구인 것 같은데요. 이름이 뭐니까. 자, 그다음에 한의원님은 그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클라우드 보안 프리즈마 서비스의 국내 레퍼럴 사이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커머스 회사, 리테일 회사,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가전 회사, 가전 회사 중에서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실제 이름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광희님께서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출된 얼러트에 대해서 샌드버드는 모든 얼러트를 해결하셨는지요? 이분은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쓰고 계신 분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 프리즈마를 그러니까 CSP의 포스처 매니저먼트죠. 이거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제 매뉴얼하게 이런 거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AWS 계정만 하더라도 막 40개 막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프리즈마를 도입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알아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주 단위로 리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경님은 프리즈마 클라우드를 체험해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체험해 볼 수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발 라이센스를 제공해드리고요. 네. 관련된 테넌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음. 그 테넌트를 받아서 실제 거의 다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설문 좀 맞이해 주시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송경환님, 이강희님, 정광진님, 송경환, 이광희, 정광진 이 세 분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할까요? 매니저부터. 네. 네. 모쪼록 이제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담당자분들께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자리였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보안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맡아서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날들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프리즈마 클라우드 같은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2시에 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오늘 4시에도 여러분 컨플런트라고 컨플런스 많이 뭐죠? 아트레이션에서 만든 지라하고 같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컨플런스에 대해서 오늘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